제주공항 3번 게이트 앞 60대 초반 두 여성이 승객들이 지나다니는 한복판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야, 진짜 너 왜 이래? 약속 시간에 1시간이나 늦고. 아니, 내가 나오다가 뭘 깜빡 두고 와서 이렇게 된 건데. 꼭 그렇게까지 말해야 돼. 30년 지기 친구, 한 달 전부터 계획한 제주도 3박 4일, 그런데 여행 첫날부터 이게 뭡니까? 솔직히 말할게 너 맨날 이래.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해야지 넌 연락도 안 하잖아. 뭐? 내가. 너야말로 내 말은 하나도 안 듣잖아.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고 두 사람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30년 우정이 지금 이 순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사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 두 분은 결국 그날 저녁 각자 숙소를 잡고 남은 여행을 혼자 보냈고 돌아온 뒤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없이 헤어졌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노후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여행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60대, 이제 드디어 여행 갈 여유가 생겼습니다. 연금 나오고 시간 많고 자녀 다 컸고 건강도 아직 괜찮아요. 실제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25년 데이터를 보면 60세 이상 해외여행객이 전년 대비 111% 증가했고 국내 주요 여행사 통합 자료에서도 60세 이상 비중이 전체의 25%에 달합니다. 분명 여행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작년에 친구들이랑 유럽 갔다가 대판 싸웠잖아. 꼴도 보기 싫어. 이제 얼굴도 안 봐. 우리 언니랑 온천 여행 갔다가 아휴. 말도 마. 엄마 모시고 제주도 갔다 돌아와서 3개월 동안이나 연락 안 하고 있어요. 불편해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경기연구원이 2025년 3월 수도권 고령자 2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식 조사 결과를 보면 시니어들이 여행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교통 불편, 프로그램 부족 같은 물리적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여행을 망치는 가장 큰 장벽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 상담 전문가들과 여행업계 종사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여행에서 평소 몰랐던 성격 차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작은 불만이 큰 갈등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30년 우정도 3일 여행에서 깨질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보시죠. 62세 박선희 씨는 2025년 오키나와 여행에서 30년 친구와 결별했습니다. 제가 혼자 오키나와 갈 계획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나도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니까 당연히 좋다고 했죠. 문제는 친구가 국제면허증 신청을 귀찮다며 거부해서 박선희 씨가 혼자 2박 3일 내내 운전했고 환전한 500불을 친구가 보관하다 소매치기 당했는데 너도 같이 잃어버린 거잖아며 사과도 없었습니다. 식당마다 친구 위주로만 선택하고 일정 내내 불평불만이었어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 뒤로 1년째 연락이 없네요. 30년이 모였나 싶어요. 안타깝지만 우리 주위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58세 김미정 씨는 애들 둘, 남편, 그리고 친정엄마를 모시고 중국으로 2주 자유여행을 갔습니다. 효도한다고 엄마는 빡빡한 관광 패키지 스타일을 원했고 매 식사 외식과 많은 관광지 방문을 요구했어요. 반면 가족은 애들과 쉬엄쉬엄 다니고 싶었고 숙소에서 간단히 해먹기도 하고 아이들 컨디션을 고려해야 했죠. 매일 엄마는 왜 맨날 숙소에서만 있어? 여기까지 와서 라면 먹어? 아휴, 사진 좀 제대로 찍어줘라고 했고 미정 씨는 속으로 삭히며 남편한테 짜증을 냈고 아이들은 할머니 눈치, 엄마 눈치를 봤습니다. 여행 끝나고 3개월 동안 엄마한테 연락 안 했어요.
통화하면 또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요. 이번엔 엄마가 친구들이랑 패키지로 가신다네요. 차라리 잘 됐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 알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돈 문제입니다.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여행 중 관계가 깨지는 가장 흔한 원인 1위가 바로 금전 관련 갈등이었어요. 친구 A가 먼저 택시비를 냈는데 친구 B가 내가 다음에 낼게 라고 하고 잊어버립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A가 내고 A는 속으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네라고 생각하죠. 여행 끝날 때까지 정산 얘기를 못 꺼내고 돌아와서도 찜찜함이 남습니다. 두 번째, 여행 스타일 차이예요. 한국관광공사의 시니어 여행 패턴 분석 결과를 보면 같은 60대라도 여행 스타일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62세 김영희 씨는 아침 7시 기상, 관광지 5곳, 방문 목표 여기까지 왔는데 최대한 많이 봐야지 라고 하는 적극형이에요. 반면 61세 이정숙 씨는 아침 9시 기상, 느긋하게 브런치, 여행 와서까지 왜 이렇게 바빠? 라고 생각하는 휴식형이죠. 결과는 영희는 쟤는 맨날 늦고 안 따라와라고 생각하고 정숙은 언니는 너무 빡빡해, 쉬고 싶다 말도 못하겠어 라고 느낍니다. 세 번째, 계획형 대 즉흥형의 충돌입니다. 여행 심리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서 갈등이 특히 심하다고 경고해요. 계획형 박 씨는 엑셀로 시간별 일정표를 작성하고 식당 예약을 3개월 전부터 하며 10시에 여기, 12시에 저기라고 합니다. 즉흥형 최 씨는 그냥 가서 보자, 날씨 봐서 정하면 되지 뭐라고 하죠. 박 씨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내가 다 하네라고 생각하고 최 씨는 너무 빡빡해서 숨막혀. 재미없어라고 느낍니다. 네 번째, 약속 불이행과 무책임이에요. 2025년 오키나와 사례처럼 운전 번갈아 하기로 약속했는데 국제면허증 신청을 안 하고 돈 보관하다 소매치기 당하고 게다가 사과도 전혀 안 하는 거죠. 가족 상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무책임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명확한 약속과 책임감이 필요해요. 60대 강미라 씨는 30년을 알았는데 말 안 해도 알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해요. 집에 뭘 두고 와서 1시간 공항에 늦게 도착하게 된 건데 미라 씨는 속으로 급한 거 아는데 이해해 주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친구는 1시간이나 연락이 없는 친구를 기다리며 점점 화가 났고 연락 한 통 없어? 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느꼈죠. 식당에서 친구가 어디 갈까? 라고 물으니 미라 씨는 아무 데나라고 했지만 사실은 한식을 먹고 싶었습니다. 친구가 그럼 여기 라며 중식당을 정하자. 미라 씨는 속으로 불만을 품었고 3일차에 미라 씨가 폭발해서 너 맨날 자기 위주야 라고 하니 친구는 황당해하며 그런 말을 하지 왜 속만 끓여? 라고 반응했어요. 다섯 번째, 24시간 붙어있기의 피로입니다. 한국심리학회 관계심리분과에서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함께 여행을 왔다고 해서 24시간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붙어 있으면 그만큼 서로 배려해야 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는 필연적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이어져요. 아침 7시 같이 기상, 서로 화장실 눈치, 아침 메뉴 의견 조율, 오전 10시 관광지 선택 협의, 사진 찍어주기, 서로 페이스 맞추기, 11시 점심 메뉴 조율. 저녁 5시 저녁 메뉴 또 조율, 숙소 돌아와서도 함께 있고 밤 11시 잠자리 습관 차이, 불 꺼도 돼? TV 봐도 돼? 이런 일이 3일차가 되면 짜증 폭발 직전이 됩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출발 전 필수 대화입니다. 예산부터 합의하세요. 1인당 총 예산, 숙박비 등급, 식비 수준, 쇼핑 예산,
택시 대 대중교통을 명확히 정해야 해요. 여행 스타일도 확인하세요. 여행 목적이 뭔지, 활동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기상시간, 여행 일정을 미리 얘기해야 합니다. 야, 우리 친하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자. 여행 가서 싸우기 싫잖아. 라고 말하고 7시에 일어나는 거 괜찮아? 나 걷는 거 힘들어. 택시 많이 타도 돼? 나 쇼핑 별로 안 좋아해. 둘째, 돈은 투명하게 즉시 정산하는 겁니다. 소비자 금융 전문가들이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공금 시스템이에요. 출발 전 각자 돈을 입금하고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서 모든 공동 지출은 여기서 하고 남은 돈은 여행 끝나고 반환하는 거죠. 또는 번갈아 결제 후 즉시 송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A가 결제, 내일은 B가 결제, 각자 영수증 사진 찍고 하루 끝나고 정산하면 돼요. 중요한 건 나중에 계산하자는 절대 금물이라는 거예요. 셋째, 하루 3시간은 꼭 따로 시간을 가지세요. 64세 김선미 씨는 제주도 4박 5일을 친구 셋이서 갔어요.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는 각자 시간으로 정했죠 라고 하셨습니다. 친구 A는 카페에서 독서하고 친구 B는 숙소에서 낮잠, 김선미 씨는 혼자 해변 산책을 했대요. 저녁에 다시 만나면 이야기할 거리도 생기고 서로 보고 싶더라고요. 가장 성공적인 여행이었습니다. 넷째, 나 메시지를 사용하세요. 이건 조금 연습이 필요한데요. 의사소통 전문가들이 강력히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너 맨날 늦어. 너는 왜 맨날 쇼핑만 해? 너 때문에 여행 망쳤어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너 메시지입니다. 대신 내가 약속 시간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힘들어. 나는 쇼핑보다 관광을 더 좋아하는 편이야. 나는 지금 좀 쉬고 싶어라고 말하는 게 나 메시지예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다섯째, 사진 찍기 룰을 정하세요. 여행업계 종사자들은 사진 문제로 갈등을 겪는 여행객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증언합니다. 나 사진 좀 찍어줘는 오케이지만 찍어준 후 너도 찍어줄까? 물어보고 서로 5장씩 찍어주기 규칙을 정하면 돼요. 현장에서 잘 나온 게 하나도 없네라고 하거나 한 사람이 계속 사진만 찍어주거나 더 찍어줘 무한 요구는 금지입니다. 셀카봉으로 함께 찍거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삼각대와 타이머를 활용하는 게 좋아요. 여섯째, 매일 저녁 15분 회의를 하세요. 관계심리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예방 전략이에요. 저녁 먹고 난 후 숙소에서 15분만 시간을 내서 오늘 좋았던 점 3가지, 아쉬웠던 점 1가지, 내일 일정 최종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작은 불만이 쌓이지 않고 서로 의견 조율 기회가 생기며 내일 계획에 바로 반영할 수 있어요. 7째, 감사 표현을 습관화하세요. 꼭 오고 싶었던 곳인데 같이 와줘서 고마워. 이런 곳 찾아줘서 고마워. 너 없었으면 몰랐을 거야. 사진 진짜 잘 찍는다. 다 마음에 들어. 오늘 하루 너랑 같이 있어서 좋았어를 진심으로 구체적으로 자주 말하세요.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누구랑 여행 가느냐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자매끼리 여행 갈 때는 어릴 적 서열 관계가 튀어나오기 쉬워요. 가족관계 전문 상담사들은 성인이 된 자매라도 여행에서는 어린 시절 역학관계가 무의식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언니가 동생이 원래 그래 하는 고정관념,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게 위험 요소죠. 해법은 우리 이제 60대잖아. 옛날처럼 하지 말자며 과거는 과거, 지금은 지금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서로 존댓말을 쓰고 언니는 숙소 예약, 동생은 식당 리서치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세요. 비용이 좀 들어도 각자 방을 따로 써서 밤에는 각자 시간을 갖고 아침에 개운하게 만나는 게 최고예요. 부모님을 모시고 갈 때는 58세 김미정 씨 실패 사례를 기억하세요.
세대 차이를 무시하고 엄마의 기대치를 파악하지 않고 손자들 위주로만 계획하면 안 됩니다. 노인복지 전문가들의 조언은 명확해요. 성공 전략은 엄마 이번 여행은 애들도 있어서 빡빡하게는 못 다닐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사전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하루는 엄마 위주로 관광 많이 하고 하루는 손주들 위주로 놀이동산 가고 하루는 전체 휴식으로 타협안을 마련하세요. 사진은 남편이 담당하고 엄마 케어는 번갈아 하고 손주들은 할머니가 돌봐주시기도 하는 역할 분산이 중요합니다. 30년 지기 친구와 갈 때가 사실 가장 위험해요. 심리 상담 전문가들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가까운 친구와의 여행에서 가장 큰 갈등이 발생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 워낙 친하니까 말 안 해도 알겠지. 뭐 어때, 친구인데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고 이럴 때 가장 많이 깨지죠. 출발 3일 전 필수 미팅을 하세요. 친구의 반응을 잘 살펴보세요. 너 그런 거 싫어했어? 라고 하면 이미 빨간 불이고 뭐 어때라고 성의 없는 대답을 하면 노란 불, 그래, 나도 그래. 라고 적극적 동의를 하면 초록불입니다. 여행 중에 갈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징후를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서로 말이 줄어들고 핸드폰만 보고 단답형 대답만 하고 표정이 굳어 있으면 즉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 잠깐 앉아서 커피 한잔 하자. 얘기 좀 하자. 라고 일단 멈추고. 미안해. 내가 좀 예민했나 봐. 너도 힘들지? 라고 먼저 사과하세요. 승부욕을 버리고 사실은 나 지금 좀 피곤해서 쉬고 싶었어 라고 솔직하게 터놓으세요. 오늘 오후는 각자 시간 갖자. 저녁에 보면 더 나을 것 같아 라고 긴급 분리하고 우리 이거 너무 빡빡했나 봐. 하루 일찍 들어갈까? 라고 여행 단축도 고려하세요. 핵심은 30년 우정 대 하루 일정, 당연히 우정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절대 피해야 할 5가지 타입의 여행 동반자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약속 파괴자는 나 원래 그래 입버릇에 시간 약속 안 지키고 말 바꾸기 일수고 책임 회피하는 분이에요. 둘째, 무임 승차형은 계획은 안 세우고 결정도 안 하고 나 아무거나 연발하고 돈 계산 피하는 분이죠. 셋째, 독재자형은 자기 뜻대로만 하고 남의 의견 무시하고 강요하고 융통성 제로인 분입니다. 넷째, 불평형은 뭐만 하면 피곤해, 여기 별로네, 맛없어 하며 긍정 에너지가 제로인 분이고, 다섯째, SNS 중독형은 사진 찍는 게 여행 목적이고 인증샷에만 집착하고 식당도 인스타용, 진짜 여행은 관심 없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과는 절대로 함께 여행하지 마세요. 차라리 혼자 여행 가시는 게 나아요. 연령대별로도 주의할 점이 달라요. 대한노인회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발표한 연령대별 시니어 여행 가이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50대는 체력을 과신하고 빡빡한 일정을 선호하며 젊은 사람을 따라잡으려 하는데 하루 2개 관광지로 제한하고 휴식 시간을 넉넉히 하며 무릎과 허리 케어가 필수예요. 나이 들었다를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60대는 은퇴 후 시간이 많아 여행 빈도가 증가하지만 30년 지기 친구와 갈등을 겪기 쉬워요. 오래된 친구일수록 조심하고 말 안 해도 알겠지는 금물이며 1박보다 당일 여행부터 시작하고 장기 여행 전 단기 여행부터 시작하세요. 70대는 체력 저하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고령자 여행 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시설 가까운 곳을 선택하고 휠체어 접근성을 확인하며 여행자 보험이 필수이고 비상 연락망을 반드시 준비해야 해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일정을 미리 알려두고 복용하는 약은 여유 있게 챙기시고 현지 병원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60대 드디어 여행 갈 여유가 생겼어요. 하지만 이건 꼭 기억하세요. 여행은 관계의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평소 몰랐던 모습이 드러나고 작은 불만이 큰 갈등이 됩니다.
30년 우정이 3일 여행으로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워낙 친하니까 말 안 해도 알겠지. 뭐 어때, 친구인데,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해요. 대신 우리 친하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자, 서로 기대하는 게 뭔지 확인하자,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말하자라고 해야 합니다. 여행은 추억을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두고두고 기억하기 싫은 최악의 추억이 되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준비 없이 떠나서 관계를 깨트릴 것인가, 철저히 준비해서 최고의 추억을 만들 것인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이미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오늘 저녁 여행 갈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유튜브에서 재밌는 거 봤는데 우리도 미리 얘기하고 가자. 이 한마디가 30년 우정을 지켜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방법들을 써보신 분들 댓글로 경험 공유해 주시면 다른 구독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정말 좋았어요. 이 부분은 우리한테 안 맞더라고요. 이런 생생한 후기가 가장 값진 정보거든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친구나 가족에게 공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미 여행에서 친구와 싸우고 연락이 끊긴 분 계신가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용기 내서 먼저 연락해 보세요. 그때 내가 좀 그랬던 것 같아. 미안해. 우리 다시 만나서 밥 한번 먹자. 30년 우정이 3일 여행으로 끝나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상대방도 분명 같은 마음일 거예요. 먼저 손 내미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정말 소중한 건 사람이에요. 돈도 건강도 중요하지만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 가족이 가장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여행 되세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여전히 좋은 친구로, 좋은 가족으로 남으시길 바랍니다. 60대의 여행은 이제 시작이에요.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즐기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일하고 자녀 키우고 이제 드디어 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잖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황금 노후였습니다.